네, 8월 1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총 23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15,761명입니다. 신규로 17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총 1,521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이고 어제 사망자가 1명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또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오늘 오전 12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138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57명입니다. 이 통계 수치는 발표 자료, 집계 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환자와 관련해서 수도권이 432명, 서울이 282명, 경기가 119명, 인천이 31명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도 6개 시도에 25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대구가 2명, 충남이 8명, 경북이 4명, 대전이 2명, 강원이 5명, 전북이 4명 등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추가적인 확산 현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5명이 발견되었고 롯데 홈쇼핑 미디어 서울센터에서 7명, 농협카드 콜센터에서 4명, K국민저축은행 콜센터에서 2명, 새마음 요양병원에서 1명, 암사동의 어르신 방문 요양센터에서 1명 등 다양한 장소로 2차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0시 기준으로 명단을 확보한 4천여 명의 교인 중에서 소재가 파악된 3,436명의 교인들의 지역 분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1,971명, 경기도가 890명, 인천이 132명, 경북이 77명, 충남이 57명 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동교회는 확진자들의 노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교회 활동을 통해서 상당 기간 반복적인 노출 및 전파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달 7월 27일부터 동교회를 방문한 교인 및 방문자 분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가운데 지난 8월 8일 경복궁 인근의 집회, 그리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현재까지 최소 10여 명의 확진자가 참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집회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 8일 경복궁 인근의 집회 및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또한 지역사회의 개별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과 양평군의 단체 모임과 관련해서 15명이 격리 중 추가 확진되어 총 73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양천구 되새김교회와 관련하여 격리 중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2명이 발견되었고
영등포구에 소재한 오케스트로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8명입니다. 또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해서 총 4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종로구 소재 해화경찰서 관련해서 8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총 5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서 16명이 검사 결과 추가 확진되어 총 누적 147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파주시 스타벅스와 관련해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9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용인시에 위치한 죽전고, 대지고와 관련하여 접촉자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총 15명입니다. 다음은 부산으로 해운대구 부산기계공고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추가되어 총 17명이고 사상구의 영진볼트와 관련하여 첫 확진자 발생 후 3명이 추가되어 총 4명입니다. 다음 광주는 상무지구의 유흥시설과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인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마지막으로 대구의 수성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서울의 동작구의 확진자가 감염 가능 기간 대구 자녀집을 방문해서 4명이 추가 확진되므로 현재까지 총 5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35개 병원에 총 128명의 환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최근 실시한 코로나19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한 달간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확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가 28%포인트 감소하였고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신 분도 12%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로나19는 현재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밀폐, 밀접한 환경이면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불효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시는 카페나 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섭취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장시간 머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밀접한 환경에서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이나 카페에 방문하여 식사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포장 및 배달 주문 등을 활용해 주시고 방문하여 식사 등을 하더라도 혼잡한 시간대를 최대한 피해 주시거나 또한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머무르는 시간도 최소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시에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에 따라서 방역 수칙이 준수가 의무화된 서울 경기 지역의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방역 수칙, 즉 출입자 명부 관리나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 간격 유지 관리 등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히 종교시설 관련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교회에서는 8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집합 제한 명령, 그리고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 이것을 금지가 됩니다. 또한 정규 예배 시에도 찬송,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정규 예배 시에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도 금지되고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종교행사 전후에 시설 소독 및 소독 대장 작성, 그리고 시설 내에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가 되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교회의 경우 교인 및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바 서울, 경기 외의 지역에서도 모든 교회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조치에 준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히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가 매우 큽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난 2, 3월의 신천지 집단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신속한 대응, 철저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고 자칫 방역에 대한 협조가 늦어져서 감염 위험에 노출된 분들 또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가 늦어진다면 그동안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비참한 상황을 계속 얘기 드려왔는데 우리도 그러한 대유행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바로 문턱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서울, 경기 지역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인구 2,500만 명이 밀집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상이 멈출 수 있고 고령자와 노약자분들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수도권, 특히 일부 교회의 환자 규모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추가 전파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고령의 확진자가 많은 점, 동시에 인구가 가장 많고 동시에 밀집한 수도권에서 시작된 유행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수도권 유행은 지난 신천지 유행과 달리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은 GH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전 국민이 방역 수칙을 아는 상황에서도 전파 위험 행위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위기감이나 경각심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도권의 위험 장소에 모인 타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신천지보다도 더욱 우려되는 상황인 이유입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이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전파 위험성은 검사와 격리로 최대한 낮추어야 하고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경각심을 다시 올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지금이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통제하고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각자 개개인의 활동과 생업의 지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확인되지 않은 환자를 빨리 찾고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감염에 노출된 장소, 예컨대 오늘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장소, 또 일부 교회의 교인과 가족, 확진자 접촉자분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확진자가 다수 나온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접촉자분들의 신속한 검사, 격리,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매우 긴급히 필요합니다. 방역당국도 각 지자체별로 명단을 통보해서 추가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위험 요인이 비교적 작다고 판단되는 비수도권 지역도 감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에 지역 위험도에 맞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오늘 브리핑을 하신 대구광역시처럼 선제적이고도 매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도 모든 역량을 추가 확산을 막고 고위험군의 인명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고비를 맞았고 저희 방역당국보다도 더 큰
국민들의 실천 그리고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엄중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천해 주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